그리고 사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183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양력으로 2022년 2월 1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2년 1월 1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신축년 신축월 을유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 을유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이 1월 1일 드디어 이제 설날이 됐고요. 이제 음력으로도 신축에서 이제 이민으로 넘어가는데, 자, 명리학에서는 아직은 뭐가 되지 않았다? 입춘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신축연에 머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겠고요. 항상 사람들이 물어보는 게 연의 기준이, 월의 기준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명리학에서는 입춘을 기준으로 한다. 가끔 저한테 블로그라든가 내지는 이런 이제 전화를 하셔가지고 왜 동지를 기준으로 하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물론 뭐 견해에 따라서 동지를 기준으로 한다, 그건 본인들 학문의 토대에 따라서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뭐 굳이 저한테 전화하셔가지고 입춘 틀리니까 동지로 한번 해봐라 이렇게 말할 필요는 없다, 이게 쓸데없는 참견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월 1일이지만 자, 아직은 신축년이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자, 오늘 명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을목일간이 되겠고요. 을목일간이 태어난 월령 축월이 되겠습니다. 오늘 2월 1일, 2월 2일, 3일까지, 2월 3일까지만 하게 되면은 이제 신축령 아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2월 4일 입춘이 되면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민년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오늘 을목일간이 축월에 태어난 명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일간 을이라고 하는 글자가 되겠습니다. 을이라고 하는 것,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을은 나무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나무. 그래서 을목이 되는 것이고요. 어저께 같은 나무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어저께 나무는 간목이라고 하는 나무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같은 나무라 하더라도 저 가운데서는 낭구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을목이라고 하는 것, 간목이라고 둘로 나누는 이유는, 하나는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나무고 하나는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이런 나무가 되겠습니다. 같은 나무라 하더라도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느냐 또는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양이라고 하는 것, 굵고 크고 단단한 그런 성향의 나무를 양목으로 구분하면은, 상대적으로 음목이라고 하는 것은 부드럽고 유연하고 잘 휘어지는 그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목의 기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목이라고 하는 거, 어저께 대림목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대림목이라고 하는 뜻은 큰 숲을 이루는 나무를 말하는 거여서, 소나무라든가 대나무는 좀 그렇고, 소나무, 뭐 편백나무, 오동나무 같은 것들, 이렇게 좀 굵직굵직하면서 향천성을 가지고 있어서 하늘을 향해서 쭉쭉쭉쭉 휘어지지 않고 자라는 그러한 나무를 간목, 즉 양목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소부화에서는 이걸 갖다 참나무 이렇게 표현을 하죠. 참나무와 갈대에서 참나무는 양목인 간목이 되는 것이고, 갈대는 음목이 되는 것이고, 음목은 을목이 되는 것인데, 간목은 이렇게 대립목이라고 하면, 을목은 꽃을 피우는 화초라든가 화목 같은 거 이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겠고요. 또는 이제 양류목이라고 해서 양류목이라고 하죠. 화목은 이렇게 써야 되죠. 화목. 그래서 꽃을 피우는 나무라고 해서 이렇게 요 화자를 쓰게 되면, 요거는 뗄나무를 이렇게 화목이라고 하는 것이고, 제가 말하는 화목은 이 불화자를 쓰는 것이 아니라 꽃 화자를 써서 화목하게 되면, 이거는 꽃을 피우는 나무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화목을 갖다가 을목이라고 하고, 아니면 양류목이라고 해요. 양류목이라고 해서 좀 이렇게 부드럽고 잘 휘어지는 나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버드나무 같은 거 있죠. 줄기가 단단한, 물론 본체도 있겠지만 줄기가 이렇게 여자 머릿결 마냥 이렇게 잘 휘어지는 그런 것들, 그래서 양류목이라고 하고, 간목은 대림목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간목은 단단하고 곧게 자라는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용도가 돼 있다. 제목으로 쓴다. 즉 동량 지목으로 쓴다라고 하는 용도가 있는 반면, 을목은 부드럽고 유연하고 잘 휘어지는 용도가 있기 때문에 을목은 제목으로 쓰지는 못한다. 쉽게 말하면 갈대 같은 거죠. 갈대, 잘 휘어지는 것을 배웠다가 우리가 집을 지을 때 기둥으로 쓸 수는 없죠. 물론 이제 갈대라든가, 아니면 이제 가을에
이제 농사를 짓고 나면 볕단 남는 거 그걸 갖다 이어가지고 지붕을 이을 수는 있지만 그걸 갖다 기둥으로 쓰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솝우화에 나오는 참나무와 갈대에서 참나무는 뭐예요? 감목을 뜻하는 것이고 갈대는 을목을 뜻하는 것인데 이 참나무와 갈대가 내기를 합니다. 그죠? 누가 더 강하냐? 큰 바람이 불었는데 참나무는 자기가 더 굵직굵직하고 크고 곧게 자라는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더 강하다. 이제 갈대는 아니다. 자기가 더 강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 모진 바람이 불었을 때 감목이라고 하는 참나무는 부러져 버렸지만 갈대는 부러지지 않고 살아 있었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겉으로 봐서 외관상 감목이 단단하고 강해 보이지만은 결국은 환경에 적응하고 이런 것들은 오히려 을목이 생명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전차 같은 경우는 뭐 차전차라고 하는 거죠. 뭐 이렇게 수레가 다니는 그런 데 자라나는 풀인데 그 풀은 수레가 밟고 지나가도 사람이 밟고 지나가도 물론 이제 금방 이렇게 줄기가 꺾어져서 없어질 것 같지만은 그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하죠. 그래서 감목하고 을목하고 물론 외관상 강한 것은 감목이지만 실질적으로 생명력이라든가 자생력이 강한 것은 오히려 을목이 더 강하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목이라고 하는 것은 단단한 재질이기 때문에 동량의 제목으로서 쓰는 그런 제목이지만은 을목 같은 경우에는 부드럽기 때문에 제목으로 쓸 수는 없고요. 꽃을 피우는 용도로서 쓴다라고 해서 얘는 목화통명이 되면 좋다. 통명이 되면 을목으로서의 용도가 드러나게 된다. 그래서 간목 같은 경우는 경금과 정화를 취용해서 사주에 배합을 하는 것이 기본적이다라고 하면 을목은 따뜻한 햇볕과 적당량의 물만 있어준다라고 하면 된다. 을목은 토도 그렇게 많이 필요가 없습니다. 간목 같은 경우가 큰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토가 어느 정도 있어줘야 되지만은 을목 같은 경우에는 토가 없어도 공기 중에 물에만 조금만 닿아 있어도 을목은 수경재배라고 해서 이렇게 을목은 자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래서 간목 같은 경우에 어떤 용도도 있겠지만 을목 같은 경우도 오히려 자생력이라든가 이런 것은 을목이 더 강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목이라 하더라도 양목인 간목과 음목인 을목은 이러한 차이점이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을목이 일간이 태어난 월령 추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을목 일간이 태어난 월령 추월이죠. 추월이라고 하는 배경 자체는 뭐 똑같습니다. 간목이 추월에 태어났거나 을목이 추월에 태어났거나 아니면 병정가 추월에 태어나도 추월이라고 하는 월령 자체가 달라지진 않죠. 근데 그 배경이라고 하는 것 안에서 일간이 달라집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고정되어 있는데 거기서 A라고 하는 사람은 환경이 좀 달라질 수 있고 B라고 하는 사람도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곳이 국가라고 하면 그 국가의 구성원이 일간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을목을 설명한 것은 한 개인을 설명했다라고 하면 추월은 그 개인이 태어난 배경을 설명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추월이라고 하는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겨울이 되죠. 겨울 모동이라고 합니다. 내지는 만동이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만동 늦을 만자에 겨울 동자를 써서 만동이라고 하고 내지는 개동이라고 하던 다 똑같은 말이 뭐냐면 늦겨울이라고 하는 그런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겨울 엄동설한이죠. 엄동설한에 혹한기가 됩니다. 그래서 눈도 오고 날씨는 10도, 20도, 영하 10도, 20도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해자 축월 겨울 같은 경우는 남극 대륙같이 기온이 떨어지게 되면 영하 40도, 50도 이상 떨어지는 그러한 그러한 곳을 말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해자 축월이 모두 겨울이죠. 해자 추월이 모두 겨울인데 중요한 것은 겨울인데 해자월은 수왕절이 되고요. 그 다음에 추월은 토왕절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월 같은 경우는 추우면서 토가 왕한 계절이기 때문에 저 축토는 뭐보다 동토 얼어있는 시베리아 벌판 같은 개념, 얼어붙어 있는 남극 대륙 같은 개념이고요. 저런 것들은 해동이 되지 않으면 따뜻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결코 풀 한 폭이 자라기가 좀 어려운 그러한 악조건의 환경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남극 대륙도요 무조건 계속 영하 수십 도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백야 현상이 일어나면서 기온이
어떤 때는 뭐 살짝 영상 뭐 1도 뭐 이런 이 정도로까지는 올라가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럴 때 잠깐 동안 나무 같은 건 자랄 수가 없고 이끼 같은 경우는 잠깐 자라다가 다시 추워지게 되면 이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뭐 북극 같은 데 사는 그런 술록 같은 경우는 이러한 이끼들을 먹고 이렇게 자라는 동물이 되죠. 그래서 이러한 추걸이라고 하는 것, 해자 추걸 같은 경우, 특히 추걸은 추우면서 토가 왕한 계절이기 때문에 동토, 즉 남극대륙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환경에서 어떤 것이 태어났다? 을목이 태어났다. 을목이라고 하는 거 제가 뭐라 그랬죠? 화초와 같다. 아주 추운 영하 40도, 50도에 화초가 태어났습니다. 을목의 목적, 꽃을 피우는 용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남극대륙의 을목이 태어나면 좋은 여건일까요? 아니면 안 좋은 여건일까요? 일단 원령 자체는 을목 입장에서 보면 썩 좋은 여건은 아니죠. 추운 데다가 물도 얼어 있고요, 땅도 얼어 있죠. 그 동토에다 뿌리 내리기가 그렇게 쉬운 넉넉한 요건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저 상황에서도 꽃을 피워야 하는 것이 을목의 숙명이다라고 하죠. 자, 우리 러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러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우리나라 한국하고 이제 관계 개선을 많이 해서, 러시아라고 하니까 동토가 많습니다. 동토 저기 극동지방 이렇게 내지는 시베리아 벌판 같은데 동토인데, 여기서 농사를 짓는다. 농사 이해가 됩니까? 동토에다가 어떻게 농사를 짓냐. 요즘 스마트팜이라고 해서 땅에다가 짓는 것이 아니라 건물을 짓고요. 건물 안에다가 여러 가지 곡식이 자랄 수 있는 환경, 태양빛과 흡사한 빛을 만들어 주고요. 물이 얼지 않도록 배수 시설도 잘 만들어 주고 해서 그 안에서 영농 작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동토인 저기 극동지방 내지는 남극지방도 마찬가지겠죠. 남극지방 세종기지에서도 화초 같은 거 안 키우겠습니까? 난초 같은 거 키우고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건 뭐냐면 그 자체는 춥지만은 그 화초가 자랄 수 있는 농작물이 자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면 되는 거거든요. 추운 겨울의 여건은 뭐예요? 반드시 화가 있어서 조후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화가 있어 주어야지만 물이 녹고 땅이 녹아서 어떻다? 농사를 지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추걸의 을목이 태어났을 때 그냥 겨울에 태어난 화초 얼어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을목을 갖다가 어떻게든 살려서 꽃을 피워 보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사주를 보면 된다. 뭐가 필요하다? 화가 필요한데, 동절의 화는 병화라고 하는 것과 정화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음화인 정화는 난로와 같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양화인 병화는 태양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해서 작은 불보단 큰 불이 있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추걸의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급선무보다 병화가 있는 것이 가장 급선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추걸의 을목이 병화, 양화를 얻게 되면 양화인 병화가 을목을 따뜻하게 하고요. 추걸의 한기를 따뜻하게 교우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축월이라고 하는 원령 자체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토가 왕한 토왕절이 되지만은, 화라고 하는 것은 해자 추걸의 해월 같은 경우에는 절지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저번달 같은 자월에는 태지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태지, 그 다음에 지금 추걸의 병화는 양지라고 해서 아직은 그렇게 병화 자체가 힘이 강한 그런 구간은 아니기 때문에, 천간에 병화가 있게 되면 반드시 지지의 인목이라든가 사화라든가 그 다음에 오화 등이 있어서 병화가 뿌리를 얻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병화만 있는데 뿌리가 없으면 그거는 태양이 떠 있는데 마치 태양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지로 천간에 병화가 있게 되면 지지로 인목, 사화, 오화를 보는 것이 보게 되면 병화의 힘이 더 강해질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 일간 자체도 마찬가지로 추월에 태어나게 되면 해자 추월의 동절이라 을목이 화초가 어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은, 을목 자체가 추월에 그렇게 왕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추월에서 인월로 넘어가서 인월이 됐을 때는 일간이 왕해지는 그런 것은 맞지만은, 추월은 일간이 왕한 것이 아니라 재성인 토가 왕한 것이기 때문에 일간 자체도 지지로 인목이라든가 내지는 이제 묘목 같은 데 뿌리가 있으면 되겠죠. 만약에 인목이라든가 묘목이 아니라 해수라든가 아니면 자수 같은 것이 있다라고 봤을 때는 반드시 동절에 추월에 해자 추월에 술은 얼게 되기 때문에 역시 병화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물을 녹여 주어야지만 수가 목을 생할 수
없게 되겠죠. 화가 없을 때 물은 얼기 때문에 수생목해서 수가 목을 생하는 것이 아니라 목을 오히려 얼어 죽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해 두시고요. 추월의 을목 가장 핵심은 화를 보았느냐 안 보았느냐, 즉 양화인 병화를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지지로 병화가 뿌리를 얻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을목 자체도 이렇게 세력이 있는 것이 아니니까 인성이 수라고 하는 것이라든가 아니면 비견겁제인 목을 얻어서 을목도 뿌리가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을목이 너무 왕할 필요는 없습니다. 간목같이 큰 나무 같은 경우에는 일간의 왕세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음간 같은 경우죠. 을목이라든가 정화라든가 기토, 신금, 개수 같은 음간은 일간만 조금이라도 졸림만 있을 정도의 통금만 되면 되는 것이지 음간 그렇게 왕할 필요는 없다. 남자는 씩씩하고 건강하고 능력이 있어야 되지만 여자는 굳이 여자가 욕도 하고 운동해서 막 남자 두들겨 패고 해봤자 크게 용도가 없겠죠. 그래서 음간과 양간은 같은 오행이라 하더라도 그 용도 쓰임이 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을목일간이 축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일단 격국이라고 하는 거 살펴보게 되면,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원령과의 관계를 살펴놓고 보는데, 일간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목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월지에 있는 축토는 음토가 되겠죠. 음토에서 잠깐만요. 여기 을목은 양목이 아니고 음목이죠. 음목. 간목이 양목이고 을목은 음목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일간은 음목이 되는 것이고, 토도 뭐예요? 음토가 되겠죠. 그래서 음대 음이 되는데 목이라고 하는 것이 토를 극하는 관계, 즉 내가 극하는 관계죠. 자가 되는 거죠. 내가 극하는 것은 재성이라고 하고요. 재성하고 일간하고의 관계가 양대음, 음대양, 음양의 조화가 맞으면 그거를 정제라고 하고, 어저께 간목이 축을 봤을 때 정제격이 됐겠죠. 그 다음에 오늘같이 음대음, 양대양에 대해서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는 것을 이건 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격국은 음목이 음토를 받기 때문에 편제격이 되는 것이고요. 축월이라고 하는 것은 토왕절이죠. 토왕절, 즉 재성이 왕하고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재다 신약하다, 재다 신약하다 내지는 신약지양, 신약 제왕, 그런 사주국세가 된다. 일간이 약하고 재성이 왕하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일간이 신약한 것이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축월은 엄동의 겨울이기 때문에 조후도 관건이 된다. 중요한 것은 일단은 따뜻한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반드시 병화를 보고, 병화가 뿌리가 인사오동에 뿌리를 두면 좋다고 했는데, 인목을 보게 되면 병화만 뿌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을목도 뿌리를 두게 되니까, 만약에 지지 인목 하나 얻게 되면 병화, 을목을 모두 세력을 얻게 될 수 있습니다만은, 오늘 국세 같은 경우에는 자, 원래는 을목이 축월에 태어난 편제격이 돼야 되는데 월간에 이렇게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투출되어 있죠. 신금이 투출하게 되면 축중에 있는 지장간 신금이 투출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편제격으로, 오늘 병신 편제격이 아니라 편관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편관격은 달리 칠살격이 됩니다. 단 전체 국세가 재성이 왕해서 그 왕한 재성이 칠살을 생해서 그 칠살이 나를 공격하는 그러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 사주 국세는 어떻다? 이 사주는 굉장히 재성과 관성이 왕하다. 그래서 재살태왕한 사주국세로 바뀐다라고 하는 거예요. 재다 신약하고 재살태왕하고 어떤 게 더 나쁩니까? 재성만 왕하면은 재성만 감당할 수 있으면 되는데, 그 재성이 관살까지 상해서 나를 공격하게 되면 이 재살태왕한 것이 더욱더 나쁜 것이 되겠죠. 재살태왕이라고 하는 뜻은 재상하고 칠살이 너무 지나치게 왕하다, 태왕하다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일간이 세력을 얻는 것이 중요하고요. 화를 얻어서 조후하는 것도 필요하고, 화를 얻어서 칠살인 금을 제거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 연주를 보게 되면 다시 신축을 보죠. 신축년, 신축월. 그래서 두 칠살이 일간을 공격하고 있죠. 만약에 어떤 장치도 없다라고 하면, 인성도 없고 식신 내진 상관도 없다라고 하면, 이걸 갖다 뭐라 그러냐면 칠살무자, 그래. 칠살무제라고 해서 칠살이 있는데 제함이 없게 되는 그런 사주가 되죠. 그래서 을목이 반드시 신금 칠살을 제하지 않으면은 두 신금에 의해서 일간 을목이 상해를 받을 수 있죠. 더 문제는 일지에 유금마저 얻었기 때문에, 이 유금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칠살인데, 축토를 보면은 축토를 끌어당겨서 사유 축, 삼합을 짓게 되죠. 사유축. 근데 사화가 없기 때문에 유축, 준삼합으로 볼 수 있죠.
준 삼합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간에 있는 두신금이 뿌리가 굉장히 튼튼한 그러한 사주국세가 되겠죠. 만약에 사시가 됐다라고 하면 사유축 회금을 하게 되죠. 사주에 있는 병화를 전혀 못 쓰는 것은 아니지만 칠살 두 개가 있어서 이 칠살 두 개가 지지에 사유축 회금을 하게 되면 이게 엄청난 힘을 발휘하게 되죠. 을목이 이렇게 되게 되면 매우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간이 약하고 살이 중중한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백호창광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은 잔병이 많다 해서 잔질지인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될 수 있으면은 출생을 안 하는 것이 좋을 것이고요. 생시에서는 일간의 뿌리를 얻어야 되고 화를 얻어서 금을 재주지 못한다고 하면 이 을목은 살아날 수 있는 힘이 매우 부족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볼 것인데 천간에 이렇게 칠살이 투출하게 되면 제일 먼저 이 칠살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되어서 식신이라든가 상관을 보게 되면 제사를 하게 될 것이고, 인성인 수를 보게 되면, 물을 보게 되면은 이거는 뭐 화살이 되죠. 살인상생이 되는데, 축월에 수를 봐서 살인상생 하면은 뭐 물론 이제 금생수 수생목에서 통과는 된다 하더라도 동절에 물이 다 얼게 되죠. 그럼 그 또한 좋지 못할 겁니다. 일간이 뿌리를 얻은 연후에 화를 보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그러한 것이 되는데, 화를 본다라고 하는 생시 볼것 병자시가 있죠. 병자시가 되면 수가 있죠. 수가 있어서 일간을 생주해주고 화까지 얻어서 나쁘진 않을 것 같지만은 병화가 지지에 뿌리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조우의 능력도 굉장히 떨어지게 되고요. 금을 갖다가 통제하는 그러한 힘도 없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병자시,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화를 보지 마, 병자시가 나쁘냐? 아니에요. 만약에 이런 경우는 화가 없는 생시보다는 낫죠. 그러면은 만약에 미흡한 화를 봤을 때는 운에서라도 어떻게 된다? 목화운으로 가서 화가 살아나고 일간도 뿌리를 얻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정축시가 돼도 마찬가지로 정화가 일간 지지를 뿌리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금을 갖다가 통제할 힘이 없죠. 이것도 마찬가지, 화를 얻었지만 어떻게 된다? 운은 반드시 목화운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관건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했던 사시가 되면은 이렇게 신사시가 되죠. 이거 완전히 사유축 금국을 짜게 되고 신금 칠살 또 하나 투출하겠죠. 이거는 거의 어렸을 때부터 뭐라 그럴까요? 잔병 치레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사주고, 신경이 굉장히 예민해질 겁니다. 금수운으로 가기보다는 목화운으로 가서 일간에 좀 살아나야지만은 괜찮을 것이지, 만약에 신사시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다시금 뭐 중년 이후로 토금운으로 간다, 이거 매우 좋지 못한 운세를 맞이하게 될 거고요. 경진시 또한 마찬가지 좋지 못합니다. 임원시 같은 경우에는 임수가 투출해서 이거는 살인상생이 되지만 일간 자체가 너무 뿌리가 없어서 단지 인성 하나에 의지하는 그런 국세가 되는 것이고요. 개미시 또 마찬가지로 살인상생은 되지만은 사주가 요거는 화가 없기 때문에 조우가 되지 못했다. 갑신시, 을료시, 어떤 분들은 이제 이렇게 갑신시가 되면은 등락계가 앞에서 좋다라고 이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갑목도 뿌리가 없는 건 마찬가지고, 또 신시가 되게 되면 완전히 이건 금으로 완전히 이루어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되면 차라리 종살격 기명, 종살격을 이루는 것이 원칙적으로 더 좋은 것인데, 이런 경우 종살격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간목이 있게 되면 있다 하더라도 합격이고요. 신사시 같은 경우도 이것도 종살격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데 사중 병화가 있기 때문에 종살격이 되지 않죠. 을료시 종살격 할 수 있겠고요. 또 경진시 같은 경우가 또 종살할 수 있는 그러한 사주. 이거는 종살이 아니라 이거 뭘로 보냐면 을경, 합, 화, 금, 격,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건 완전한 을경, 합하고 금격으로서 화격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화, 격. 이거는 뭐 원한적이겠죠. 진토까지 본 데다 을경, 합 됐죠. 금 두 개 투출되지. 이거는 빼도 박도보다는 합합격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합합격이 이렇게 한쪽 오행으로 치우치는 것이 뭐 좋을 수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종격을 이룬다거나 전환격을 이룬다거나 이렇게 합합격을 이루는 사람들이 좋을 때는 좋을 수 있겠지만은 운세가 안 좋아지게 되면 급격하게 안 좋아질 수도 있는 그런 사주들이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뭐 종격, 합합격, 전환격 그래서 싹 좋게 보지 못합니다. 만약에 여자로 태어났을 때는 바로 목운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왕목을 갖다 충하게 되겠죠. 이런 거 결코 좋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1월 1일이죠. 설날 잘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